내장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러한 함수들은 전부 다 우리 만들었었죠, 그죠? 이걸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외에 자바스크립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코딩 함수하고 디코딩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인코딩 함수와 디코딩 함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일단 뭐 정리를 해줄 건데, 일단 변수 str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 문자를 포함한 문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도큐먼트 라이트 한 다음에 str 문자열을 출력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출력이 돼요. 이 내용 자체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방금 만들었던 이 str을 escape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일단 넣어요. escape 함수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생겼겠죠? 이것을 encode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다시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encode str을 실행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뭐가 돼요? escape str이 실행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 결과에서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글자 부분이 전부 다 이상한 기호로 나와요. 글자 부분이 기호로 처리가 됩니다. 즉 퍼센트 뭐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각각의 단어 시작하는 것마다 퍼센트가 붙어 있어요. 얘도 퍼센트가 앞에 붙어 있고요. 얘도 퍼센트가 붙어 있습니다. 또 각각 뭐 영문 그 다음에 숫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를 인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코딩을 해주는 게 바로 escape이라는 함수가 되는데, 왜 인코딩을 하느냐, 왜 디코딩을 하느냐. 그 이유는 웹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을 때 문자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때 주고받을 때 검색을 통해서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를 쿼리 전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데이터에서 값을 추출해서 주고 또는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 인코딩 함수를 이용하면 문자를 부호화시켜야 되고, 다시 부호화된 문자를 디코딩 함수로 의해서 원래 형식으로 복호화로 돌립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보안성도 좀 있고, 또 서로 지원하지 않는 언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같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자의 유니코드 형식으로 보통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어하고 좀 달라요. 우리 이제 웹에서는 UTF-8이라고 해서 유니코드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바로 이 한글이 유니코드 방식이라서 얘네들이 인코딩이 되면 퍼센트 뭐뭐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야. 얘를 다시 인코드 str을 어디에다가 onEscape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onEscape 함수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으면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디코딩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요 놈을. 얘는 부호화하는 거고요. escape은, onEscape은 복호화를 하게 됩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URI는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또 써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출력을 합니다. 변수의 값 스트링 형태니까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잘 출력이 되겠죠? 이제 URI 1에 대해서 encode URI라는 함수를 써봅니다. encode URI라고 하는 거는 str이라고 하는 이러한 안에 들어가 있는 얘를
마찬가지로 인코딩을 해줘요. 똑같이. 그런데 그냥 인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하게 인코딩을 합니다. 형태를 보게 되면은 결과값이 요상하게 나옵니다. 위에 거하고 좀 다르게 나와요. 자, 인코드 URI는요, 특수 문자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느낌표라든가 또는 괄호라든가 빼기라든가 언더스코어 밑줄이라든가 달러, 틸드, 더하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 문자를 인코딩을 해버려요. 반대로 디코드 URI는 지금 다시 인코드 URI를 디코드 URI 함수에다가 처리를 해서 넣어버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상태로 복호화를 시켜줍니다. 즉 짝이란 얘기야. escape과 unescape이 짝이고 인코드 URI와 디코드 URI가 짝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다. 자, 결과적으로 특수문자 쪽하고 그 다음에 한글 쪽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보면 또 URI2라는 변수에다가 뭐 막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자, 인코드 URI 컴포넌트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고 다시 거꾸로 디코드 URI 컴포넌트에다가 인코딩 된 놈을 집어넣습니다. 일단 디코드라고 되어 있는 놈은 무조건 원상태로 만들어줘요. 근데 인코드 URI 컴포넌트는 딱 정해진 영문 그 다음에 숫자 특수문자 중에서 좀 한정적으로 느낌표나 괄호나 또는 하이픈이나 곱하기나 틸드 같은 것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문자를 다 인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가 좁아집니다. 나오는 범위가. 그래서 이러한 인코드 함수와 디코드 함수가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요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쪽에다 할까요? 앞쪽에다 할까요? 자, 뭐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는데 escape의 반대가 unescape, 인코드 URI의 반대가 디코드 URI, 인코드 URI 컴포넌트의 반대가 디코드 URI 컴포넌트예요. 각각 서로 인코딩된 것들을 다시 부호화, 복호화 시키는 디코딩하는 그러한 함수들이 됩니다. 각각. 자, 이때 그냥 세 가지 중에서 인코드 URI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우리가 주소에 보면 어떤 정보 검색을 할 때 뒤쪽에 물음표가 막 붙는단 말이에요. 그 물음표라고 하는 건 쿼리 전송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사용할 때 주로 인코드 URI로 많이 인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되돌려줄 때는 디코드로 다시 뽑아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수문자 중에서 여러 가지를 허용을 하는 거야. 특수문자 중에서. 자, 얘가 제일 협소하죠. 얘네 둘이 escape하고 인코드 URI 컴포넌트하고.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문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문자를 디코딩 해준다, 인코딩 해준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외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 중에서 제일 뭐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거는 인코드 URI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